네,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에 주목해 볼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MTNW 허완석 어드바이저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석 배치가 오늘은 어떤 테마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공개해 주세요. 네, 신재생 그린 에너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IRA에 대한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되었고 AMPC라고 해가지고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죠. 결국엔 공장을 지으면 지을수록 세금 환급에 대한 부분들 크레딧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2차 전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재생 그린 에너지 그중에서도 미국 내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거기다 더해서 EU식 IRA 유럽연합에서도 세액 공제와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 EU식 IRA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CS 윈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미국에도 생산 법인이 있고 포르투갈에도 생산 법인이 있고 타이완, 말레이시아, 중국에도 생산 법인이 있기 때문에 각국 대륙별로 거점별 공정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상승 모멘텀이 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아직까지 상승의 룸이 남아있는 구간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간 이제 2차 전지에서 수급의 분산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었습니다. 2차 전지에서 수급의 분산이 나올 경우 반도체, 자동차, IT 등의 우리나라가 기존에 잘하고 있던 섹터에서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2차 전지 섹터 수급의 분산, 한 번의 매물출에 다시 한번 보유자의 영역, 오늘은 에코프로 그룹 관련주들의 실적 발표 영향에 따라서 한 차례 더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자와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구분이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산 가격 대비 지금 안전한 권역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산 가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때에는 손실 구간으로 진입했다가 어떤 구간에는 수익으로 돌아섰다가 그곳에서 가장 고민과 갈등이 있는 그분들이 가장 지금은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자동차, IT, 헬스케어 그리고 더 멀리 내다본다면 STO, 토큰 증권까지 새롭게 시작될 만한 곳에서 우리가 몫을 딱 잡고 있어 보자라는 안내를 미리 드렸듯이 오늘 반도체, 자동차, IT 등등의 좋은 시세 나오고 있어서 날씨는 좀 짓궂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조금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앞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물가 지표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러면 사실 매크로 측면에서 가장 큰 이번 주에 이벤트 중에 하나가 미국의 CPI 발표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어떤 섹터에서 대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실 것 같거든요. 오늘 가져오신 테마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먼저 짚고 가고 싶어요. 아직 오르지 않은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것이 더 큰 영역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저평가 구간, 가격적 모멘텀이고 재무적 모멘텀, 실적이 나는 기업이고 등등의 이야기 가장 간편하게 말씀드려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가급적 모든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CPI는 5.1에서부터 5.3 정도까지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PI 추세적으로 둔화세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럼 인플레이션 압박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혹여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경기 침체 우려에 더해서 인플레이션 압박까지 받을 수 있는데 클리블랜드 연은이나 주요 기관들의 컨센을 봤을 때는 5.3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CPI가 예상치 범위 이내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새롭게 반도체, 자동차, IT 등 경기 민감주에 대한 반등세가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여나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들을 그려갈 경우에는 다시금 우리가 주도적으로 보아왔던 2차 전지 섹터에서의 기존 주도주들의 반복적인 순환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까지만 본다 한다면 2차 전지 섹터는 보유자 영역으로 견고한 모습들을 가져갈 것이고 어찌 본다면 어정쩡한 구간에서 매수 대응을 했다가 오늘 매물 출회가 나오는 거에 있어서 손절
아니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재차 올라탔다가 내일 시장에서 또 매물 출회가 나오게 된다면 손절. 이런 대응들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 차례 반도체, 자동차, IT, 그리고 신재생, 그린에너지, 더 멀리 봤을 때는 STO, 토큰 증권까지 보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의 계좌를 긍정적으로 끌고 나가시는 데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를 끌어올렸던 그 재료에는 집중하되 덜 오른쪽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 건데, 그러면은 기업명으로 저희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죠. 그럼 세부적으로 신재생 이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종목 위주로 일단은 저희가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세계 각국 대륙별로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 CS 윈드, CS 베어링 보실 필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막 다시 거래 재개를 시작한 한화솔루션 볼 필요 있겠다. 대명에너지와 신성 ENG까지도 본다면 신재생 그린 에너지에 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불보듯 뻔한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AMPC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우리가 편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장 지으면 부가세 환급해준다, 법인세 감면해준다, 그것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하나하나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좋아지는 그런 현금 흐름 개선의 효과가 나온다라는 것 보았을 때 신재생 그린에너지, 미국뿐만 아니라 EU식 IRA까지 본다면 우리는 이곳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관심 종목으로 가져오신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그럼 위원님께서는 신재생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가장 탑픽으로 보는 거는 태양광과 풍력이라고 저희가 좁혀야 되는 네. 건지,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국내에서의 모멘텀이 아니라 해외발 모멘텀을 더욱더 주목하고 계신 거라고 봐도 될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시세가 안 난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태양광과 풍력 여전히 핫한 곳인데 어찌 보면 차트를 열어봤을 때는 조금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쉬어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한 차례 매물 출회를 본 종목들도 있고, 아직까지 이 기업은 실적이 날까 하면서 우려 섞인 모습들을 바라보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IRA, AMPC에 대한 수혜 종목들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적인 것보다는 해외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월요일에도 CS 윈드를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까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장 마감 후에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장 일단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1% 상승세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급과 종목, 환율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정리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양대지수 빨간불이긴 합니다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어제 장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쏠림 현상이 정말 강했고 정말 가는 종목이 가는 장세라서 오르는 종목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매수세가 조금 더 퍼지면서 골고루 오늘 빨간불 켠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500선 위에서 한 번 더 코스피는 뛰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힘을 잃나 싶었던 코스닥도 뛰면서 오늘 고점에 임박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하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는 1.42%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2,547선까지 어느새 올라왔습니다. 코스닥도 계속해서 순항하면서 이제 앞에 8이 아니라 9자를 보게 되는 건지 그 기대를 지수상으로 갖게 합니다. 오늘 상승폭은 1.26%로 확인이 되고요. 898선에 오늘 마무리되는 모습 체크해드렸습니다. 양대지수
지수가 모두 1% 넘게 오른 하루였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하루였을까요? 자, 일단 코스피 쪽에서 개인은 팔았지만 기관 외국인은 사자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전 10시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로 기우나 싶었는데요. 점진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서 점차 그 물량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기관 쪽에서 막판에 정말 더 많이 샀습니다. 3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 기록이 됐고요. 외국인 쪽에서도 1,800원가량의 매수 우위 포착이 됐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는 모습인 가운데 전반적으로 IT 업종에 대한 매수 열기 계속해서 뜨거웠다라고 일단 정리해드리겠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 포지션은 다릅니다. 개인만이 좀 사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 쪽에서 막판에 매수 전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소폭의 매도로 마무리가 됩니다만 보셔야 될 것은 기관 쪽에서 오늘 오전장에서는 1,000억 원 넘게 매도하다가 계속해서 물량을 줄여나가는 구간에서 오늘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은 꼭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외국인도 그래도 물량 줄여나가는 구간이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2원가량 오르면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1,322원, 1,320원 선은 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금통위 이벤트 소화했습니다. 예상대로 동결이 나왔고요. 일본 쪽에서는 계속해서 완화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나왔다라는 부분 계속 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CPI 이벤트 환율과 연동해서 저희와 함께 쭉 추적해 보시고요. 일단은 오름세로 마감한 환율까지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종목의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가벼웠습니다. 어제 히어로 종목으로 떠올랐던 반도체 투톱과 같은 경우는 강한 불을 연속적으로 뿜어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빨간불 켠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는 2차 전지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이 셀 업체 중심으로 유지가 되는 오늘이었습니다. 특히 LG화학과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이 포착이 되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7% 정도의 상승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컸던 에코프로 그룹주를 보시면은요. 오늘 잠정 실적 소화한 가운데서 들썩임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빨간불이 켜진 모습이고요. 특히 막판에 다시 한번 에코프로 힘을 더 내면서 6%로 오늘 종가 형성했다는 부분 2차 전지 내에서의 흐름을 일단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수급적으로 주목을 받은 섹터 앞서서도 이야기 여러 번 했지만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일자에 상승하면서 오늘 마감이 됐는데요. 자동차 완성차가 크게 뛰면서 타이어도 오늘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자율주행과 함께 자동차 부품주도 강한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역대급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3조까지 숫자가 나온 상황에서 시장 실적에 대한 포커스 좀 맞춰가는 모습이다라는 점 체크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조금 주춤했었던 소비 관련주들도 오늘 오후장 움직이는 모습 가운데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도 2에서 3% 그리고 섬유의복 관련주들도 움직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섹터에 대한 흐름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융지주사 가운데서는 하나금융지주만이 조금 더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이 하단에 있는 보험업종도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 많고 증권주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은 빨간불이 기분 탓인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도 좋았습니다. 자, 좋다라는 말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주시죠. 좋게 봐도 되는 건지 오늘 장 분석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네, 앞서서 고민이 많은 분들이 계시리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2차 전지에서의 수급 분산 2주 전부터 안내를 드렸었고요. 장중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일시적으로 매물 출회가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어라? 여기서 더 안 가고 끝나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손절 처리를 하시고 다시 지켜봤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서 재차 올라탔다가 보유자의 영역 좋아 올라간다. 역시 죽지 않아. 에코프로 100만 원 간다. 이런 이야기에서 막 이야기를 하시다가 또 한 차례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 때문에 덜컥 나의 매수 단가보다 내려오는 형국에서 여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은 상승 종목 수가 많아지는 시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실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가장 공개 방송에서도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들은 저 높은 곳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떡하나, 저 높은 곳에서 매수를 해 놓으셨다니 이를 어쩌지? 라는 것이 가장 좀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아주 길게 볼 거니까 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대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방송에서 공공재를 활용해서 방송에 나와서 제가 제 이름과 제 얼굴을 걸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높은 곳에서 추천을 드렸다가 덜컥 많은 분들이 손실 구간에 접어들게 된다면 이 또한 모두가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수급 분산 이후에 반도체, 자동차, IT, 헬스케어 등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신재생에너지를 조금 더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높은 곳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려고 대응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다음 차례에 이곳이 매수세가 몰려오지 않을까 하는 전략적인 대응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저는 스트롱 롱 포지션을 2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골이 깊으니 산도 높을 것이다. 4월에 캐치프레이즈 안내를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시장 가장 상승 탄력도가 높은 구간 아직 남아있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지금 바로 토픽을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높지 않은 곳에 있지만 기대감이 있는 쪽, 아직까지 갈 수 있는 쪽 강조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 이하에서 고르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신성 ENG입니다. 공기청정기 제조업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산업에 있어서 클린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신성 ENG가 조금 더 주목해보고 태양광, 신재생, 풍력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신성 ENG라니?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태양광 모듈 생산, 제조, 설치, 납품, ESS 설치까지 하고 있는 기업이 신성 ENG인데 바닥에서 주봉상으로 차트를 열어놓고 본다면 이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2거래일 연속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 주봉으로 열어놓고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평행한 선을 긋고서 위로 올려봤을 때 이런 세 가지의 추세선을 평행하게 그어놓고 본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1차적으로 2,500원에 대한 돌파 시도 한 차례 이상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도 이렇게 주봉을 열어놓고 본다면 아직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이 주봉상 이제 막 시세를 뿜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다 더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드라이룸, 반도체 클린룸, 수주 확대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생산 캐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주, 외형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가격대만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저희 어떤 목표 잡고 접근할까요? 네, 방송 오기 전까지 2,000원, 2,050원 사이에서만 매수가 되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빗길을 뚫고 왔는데요. 아래 꼬리를 달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쫙 올라선 모습입니다. 내일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게 되겠지만 그래도 음봉이 나올 때는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를 위한 비중 안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 2,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니까요. 2,600원 도달 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A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시간이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AS 빠르게 가볼게요. 2차 전지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은 변동성이 워낙 커서 고민하실 것 같아서요. DI 동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장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추가적인 전략 좀 간략하게 들려주세요. 네, DI 동일 23,000원, 22,000원을 강하게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저는 방송에서 지난 11월 18일 17,000원 언저리에서부터 말씀을 드렸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오셔가지고 DI 동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의 주시면 늘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고 있고요. 22,000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신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분기 실적이 좋을 만한 2차 전지 기업들은 한번 끌고 가보셔도 좋겠다. 안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만 원까지 계속 잡고 가자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허만석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